덕성여고 2학년 독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좀 색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기존 방법이 좋은지 저한테 적극적으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지문은 과학기술 1번입니다. 과학기술 첫 번째 지문이고, 여기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극지방에 가야 볼 수 있는 오로라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인 오로라라고 나오는데, 오로라 동그라미 쳐보면 여기서 말하는 오로라라고 하는 게 중심 소재 또는 중심 화재가 되겠죠.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재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오로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일단 자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로라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이름을 딴 것이다 끊어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오로라라고 하는 대상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로 오로라는 극지방에서 나타난다고 하여 극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극광이라고 하는 것도 오로라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붉은 빛으로 난다라고 해서 적기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오로라를 말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겠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는 자연적인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대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오로라라고 하는 것은 갈게.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가 대기라고 말하는 공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을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색깔의 빛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과학적 관점에서 오로라라고 설명한답니다.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과학적 관점에서부터 현상이다, 이 부분까지는 오로라라고 하는 대상을 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이러한 현상은 태양의 활동과 자기폭풍, 그리고 지구 주변 자기장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대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요, 결국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오로라 현상의 원리가 되면서 특징이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봤던 1문단에서는 오로라 현상의 다양한 이름과 발생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떠한 과정이 나오는지 볼게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 그럼 오로라가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가를 보시면 되겠죠.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은 밑줄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라고 하는 입자들. 그럼 결국 오로라가 유발이 되는 원인은 태양풍이라는 입자들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는 기체의 입자들도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로 분리되지만, 일단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캐치하시고요. 양이온과 전자의 양이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상태, 즉 플라스마라고 하는 상태가 된대요. 그럼 플라스마 상태는 중성을 띠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플라스마 입자들은 태양의 대기에서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있을 때 대량으로 방출이 되는데, 얘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태양풍이라고 설명을 한대요. 그럼 이 부분은 태양풍이라고 하는 현상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대량으로 방출된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대량으로 방출이 될 거냐면, 위에서 나와 있는 플라스마 상태의 입자들이
대량으로 방출될 겁니다. 무엇이 대량으로 방출되는지까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와 관련된 현상이니까 당연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볼게. 대부분 지구 자기장 밖으로 흩어지지만 일부는 지구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게 된대요. 이게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눈으로 보자. 수백 전자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태양풍은 어디에서?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에서 서브스톰이라고 불리는 자기 폭풍에 의해서 KEV라고 할게요. 잘 몰라서 KEV의 고에너지로 가속이 된대요. 근데 이렇게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는,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래요. 일부는 자기력선을 따라서 지구의 양 자기극 부근으로 쏟아진대요. 그럼 결국 지금 봤던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부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폭풍에 의해서 지구의 양 자기 극으로 태양풍이 쇄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어서 볼게.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력선을 따라서 하강한 입자는 뭐냐면 앞에서 봤던 이거야.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도 100에서 500km 상공에서 밑줄 대기와 충돌하면서,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대기와 충돌한다라고 했을 때 이 대기라고 하는 건 공기 입자가 될 거예요. 근데 대기와 충돌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아까 우리 봤던 위에서 다시 올라갈게요. 과학적 관점에서의 오로라 부분 있죠. 여기 볼게.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한다라고 했죠. 이 내용이 아래에서 한 번 더 명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돌하면서 질소나 산소와 같은 기체들을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 지금 읽었던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지구의 양 자기극 부근에 쏟아진 태양풍 입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구의 양 자기극 부근에 쏟아진 태양풍 입자가 하는 일이 방금 읽었던 부분처럼 기체들을 이온화하면서 들뜬 상태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바뀌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라고 나오니 에너지 차이와 빛 방출은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뜬 상태에 있는 질소 분자는, 여기는 분자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뒤에는 질소 이온이라고 나올 거야. 그럼 분자가 뭐고 이온이 뭔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질소 분자를 말하는 건지 질소 이온을 말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죠. 질소 분자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3914 옴스트롬의 자색광이나 4278 옴스트롬의 청색광을 방출한다. 결국 자색광이 청색광보다는 짧은 파장이니까 에너지가 더 크겠죠. 반비례한다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갈게요.
한편 태양풍이 질소 이온을 만들 때, 아까는 분자였고요, 지금은 이온이죠. 용어 개념 정리하셔야죠. 만들 때 방출된 전자는 에너지가 적어서 다른 분자를 이온화하지는 못하지만 산소 원자를 들뜨게는 한대요. 구분해야죠. 이렇게 들뜬 산소 원자는 준안정 상태, 완벽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준안정 상태로 전이하면서라고 나오는데 안 보이실까봐 제가 잠깐 종이를 접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안정 상태로 전이하면서 5577 옴스트롬의 녹색 광을 방출한답니다. 이어서 볼까요? 준안정 상태의 산소 원자는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6300 옴스트롬의 적색광을 방출한대요. 그럼 지금은 그냥 어떠한 색상의 에너지가 방출되는지가 명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자나 원자가 저절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는 것을 복사붕괴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는요 바닥 상태로 전이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는 것이 복사붕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중요해요. 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중요하냐면, 결국 오로라가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한 조건이 복사붕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빛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빛을 낼 수 있어요. 뭐 적색광, 자색광, 청색광, 녹색광처럼 굉장히 다양한 빛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결국 오로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려면 바닥 상태라고 말하는, 즉 안정 상태에 도달해야만 오로라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한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거 보면 준 안정 상태라고 했죠. 따라서 준 안정 상태에 나오는 빛들은 오로라라고 할 수 없을 거고요. 저절로 바닥 상태로 전이되었다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붙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로라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에 걸리는 시간은 녹색광을 방출하는 첫 번째 과정이 0.74초, 적색광을 방출하는 두 번째 과정이 약 110초. 그런데 세모 쳐보자. 그런데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 들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대요. 그러면 들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건 바닥 상태로 전이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전환되기 때문에 빛의 방출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기 전에, 그럼 결국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 들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빛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에너지 간의 차이가 없었고, 에너지 간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복사 붕괴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거고요. 복사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라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입자들 간의 충돌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사 붕괴가 당연히 일어나기 어려울 거고요. 따라서 여기 밑줄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기 밀도가 매우 낮아야 된답니다. 녹색의 오로라는 고도 100에서 250km에서 발생하는 데 비해 적색은 대기가 희박한 250km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두 번째 복사 붕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도 선생님이 프린트를 한 번만 바꿀게요.
도입부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였냐면요. 태양의 활동과 자기 폭풍과 지구 주변의 자기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태양의 활동을 우리가 살펴봤고 자기 폭풍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봤는데 이제 지구 주변의 자기장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한 편의 글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1문단에 나와 있었던 이 세 가지 개념이 이 글에서 가장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같이 해볼게요. 오로라는 극지방보다 위도 60에서 80도 지역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구 자기장의 강도와 지구 자기극과 연관성을 맺고 있대요. 아까 1문단에 나왔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림에서 A와 B는 자기력선인데 그럼 똑같이 그림 보시면 되겠죠. A와 B 이 두 가지를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력선이라고 말한대요. 자기력선인데 바깥쪽에 있는 것일수록 자기장이 약하다. 그러면 A와 B가 자기력선인데 A보다 거꾸로 됐네요. 바깥쪽에 있는 것일수록 자기장이 약하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A가 B보다 크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기력선의 자기장이 강할수록 고에너지의 태양풍 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자기력선의 자기장이 강해야 되니까 A는 B보다 태양풍의 입자들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가 있겠죠. 자기력선 A는 B에 비해서 고에너지의 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다. 이건 방금 봤던 부등호 방향을 적용시키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 가로 쳐볼까요? 지구로 날아오면 태양풍의 입자들은 자기력선 B를 따라 이동하면서 D에서 오로라를 발생시키지만 끊어보세요.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 그럼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가 약한 B에 있을 거고 B를 따라가면서 이 D 부분에서 오로라를 발생시킬 거래요. 반면에 에너지가 강한 태양풍 입자들은요 당연히 A까지 들어올 거야. 그럼 A선에 끌려 위도가 조금 더 낮은 C 부분에서 오로라를 발생시킬 거야. 그러면 자기력선과 관련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알고 있으면 C와 D의 의미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구의 자기극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극점과 일치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왜 북극점과 일치하지 않는지는 지구의 자기극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라고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역사적인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적색 오로라에 대한 기록이 30여 차례 있는데 이를 통해 자기장의 강도와 그리고 자기 북극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편의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겠죠. 여기서는요 오로라 현상의 과학적인 원리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영상별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수강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매번 말씀드리죠. 이번 영상에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영상 수강하신 다음에 그 멘트를 제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멘트로 갈게요. 영상 보시고 나서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요. 과학 지문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한결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